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유입니다. 네, 오늘 아주 이름이 특이하신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름은 남구, 성은 강, 합쳐서 네, 강남구. 강남구. 네. 아, 예. 강남구에 사시고 네, 형님은 저희가 강남구 역삼동에서 찍고 있잖아요, 쫄트를. 예. 네. 형님은 강동구시고 큰 형님은 강서구.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 뭘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네, 뭐 그러게요. 이름을 가지고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시긴 했었어요. 이전에 박소령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아, 예. 평생 대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령님이셨죠. 예, 아, 예. 네. 자, 우리 강남구 대표님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저는 이름이 서울시 강남구 할 때 강남구 맞고요. 네, 올해 나이는 90년생 28살입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는 프리미엄 독서실이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다방이 없어지고 이제 커피숍으로 바뀌고 슈퍼가 이제 편의점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어두컴컴한 독서실 공간들이 이렇게 좀 더 프리미엄하게 바뀌는 그런 공간 사업을 시작으로 이제 부동산 이제 프리미엄판 부동산 임대업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라고 합니다. 네. 예, 약간 떨리시려고 네. 했는데 네. 자, 예, 우리 강남구 대표님, 자 프리미엄 독서실, 자 프리미엄 독서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프리미엄 독서실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네. 네. 프리미엄 독서실을 일단 정의를 해주시죠. 프리미엄 어, 독서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요? 저도 뭐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어두침침한 독서실에서 네. 공부도 했고 뭐 고시원도 있잖아요, 아직은. 근데 프리미엄 독서실은 뭔가 차별되고 근데 어떤 이 건지. 대표님 옛날 독서실 독서컴컴한 독서실에서 썸씽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예. 예. 프리미엄 독서실이라고 말하는 건 네. 그냥 결국에는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없어질 것이지만 네. 워낙 이제 옛날 독서실과 이제 요즘 생기는 독서실을 구분짓기 위해서 네. 사실 앞에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다방에서 이제 카페로 변할 때는 이제 뭐 프리미엄 다방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카페라고 이제 명확한 이제 단어가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단어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앞에 이제 좀 더 깨끗하게 만든 독서실을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이라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예전하고 좀 조명이 더 밝아졌고. 네, 예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어두컴컴하고 네. 커튼으로 이렇게 본인이 공부하는 거를 가리고 이제 깜깜한데 좁은 책상에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요즘에 바뀌고 있는 독서실은 이제 이렇게 확 퍼져 있는 개방 공간, 개방 카페형 공간. 공간도 있고, 이제 공간의 스타일들이 개인 1인실 밀실도 있고, 이제 좀 이렇게 반 개방되어 있는 데들도 있고, 이렇게 카페형처럼 이렇게 넓게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의 다양성으로 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런 독서실을 사실 지금은 많이 보급이 돼서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작심이 아직 1등은 아니죠? 네, 그렇죠. 서비스 이름이 작심 독서실입니다. 작심 독서실. 네. 예. 그래서 아직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장 개수로만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긴 해요. 매장이 몇 개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131개를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131개. 네. 그리고 그 131개를 계약한 게 저희가 1년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재밌는데, 일단 2017년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독서실 개수가 6,000개까지 피크를 찍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그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독서실 개수가 2014년도 6월까지는 3,200개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난 30년은. 근데 이 근래에 들어가지고 3년 동안 독서실 개수가 2배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조조정이 되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는 4,500개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제 결국에는 옛날 독서실들이 없어지고 이제 결국 이 프리미엄 독서실들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과도기인 거죠. 그러면 네. 그런 영업이나 이런 독서실의 뭐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직영인지 아니면은 그냥 프랜차이즈 모델인지 어떤지 그런. 지금은 프랜차이즈 모델로 이제 네.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모델로 확장을 했다가 그 2단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생기고 본사의 자금력도 생기고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직영 체제로 이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맹점으로 이제 그런 브랜드 파워 키워서 지금은 이제 직영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예. 네. 자, 이 시장의 그 모양새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1등 주자는 이 프리미엄 독서실의 1등 주자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네. 예. 네. 우리 독서실 시장에서는 예. 이제 토지라는 토지죠. 이제 브랜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명실상부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제 추격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100호점 이상을 돌파한 기업이 이제 작심 있고 그 나머지들은 세 자릿수를 돌파한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잠깐만요. 쫓아가고 작심을 남의 회사 말하듯이 얘기를 하시네요. 예, 저희 회사. 네. 제가 예.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예. 이제 지금 이제 2위 업체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많이 접근을 하고 그렇게 보고는 경향이 강하긴 한데 지금 사실 토주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 시장 자체를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보고 있지는 않고 그 부동산 비즈니스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독서실 시장이 결국에는 그 부동산 비즈니스로 이제 넘어가는 하나의 그 단계가 1단계가 이제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네. 자, 부동산 비즈니스로 넘어간다는 얘기,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부동산 비즈니스 우리가 직영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유 남는 부동산을 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네. 의미인가요? 그 직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그 저희 작심 독서실이라는 브랜드를 원하는 사람이 내가 돈 100%를 다 낼 테니까 너네 거를 가맹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줘. 이거는 100% 가맹점이라고 말하는 거고 직영점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너희 브랜드를 가맹을 내고 싶은데 내가 돈이 다 여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본사와 같이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매장을 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직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직영 투자가 어떻게 부동산 사업으로 연계가 되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내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수익은 인테리어 매출이 있고 그 가맹점한테 받는 로열티 매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맹점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 투자로 직영점을 만들었었을 때 그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저희들이 이제 50%씩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을 저희들이 10년을 계약하게 돼요. 그럼 그 10년 동안 우리가 그 매장을 만들어서 이제 한 달에 이제 50%씩 수익을 나는 걸 쉐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수익이 생기는 예, 걸 맞습니다. 쉐어하는 개념으로. 예, 맞습니다. 그 고객들이 어떤 층 고객들이 많고 고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일일권이라든지 뭐 네.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네. 뭐 그런 고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우선은 그 뭐 1일권도 있고 뭐 일주일권도 있고 뭐 한 달권 끊는 친구들, 뭐 6개월, 1년권 끊는 친구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달권 정도 끊는 게 평균적이고요. 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들은 3개월권 끊는 친구들이 일반적인데 성인과 학생의 비율은 한 4대 6 정도 돼요. 그래서 성인이 한 40% 정도 되고 학생이 60% 정도 학생들 비중은 뭐 대학생, 고등학생 뭐 비중이 어떻게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는 고등학생을 되나요? 이야기합니다. 고등학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1일권, 한 달권, 6개월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서울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서울 기준에서 18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 한 달권이?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8만 원 뭐 이 정도 내면 한 달권 쓰면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 독서실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부만 할 수 있었다면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에 오면은 커피도 이제 있고. 커피도 있고 이제 뭐 티백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카페형 공간에서 태블릿 PC라던가 노트북 같은 것도 빌려주고 이런 서비스들을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독서실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제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사실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90년생이라고 아직 네. 예, 네. 굉장히 지금 어리신데 회사는 3년이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찍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이 첫 번째 사업이 이거였나요? 뭐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들 다 가는 대학교를 안 갔어요. 대학교를 안 가고 바로 사회에 나와가지고 창업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다 망했어요. 네. 근데 망하면서 마지막에 창업했던 회사가 A4 용지 뒷면에 기업의 광고를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에디터 페이퍼? 네 그런 페이퍼? 같은 거?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네. 그 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 이제 광고주가 좋게 얘기하면 광고주고 저희가 가가지고 한 번만 로고 좀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제 사정했던 회사가 이제 티켓몬스터 회사였어요. 그때 이제 티몬도 스타트업이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티몬의 광고를 실어 거를 바탕으로 티몬 대표님하고 인연이 됐었는데 그래서 회사가 망한 다음에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이제 티몬에 입사하게 됐고 티몬에 이제 다니다가 이제 M&A 될 때까지 다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룹폰의 한국지사의 B2B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교육회사로 처음에 창업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중고등학교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직업들도 있구나라고 알려주는 서비스를 했는데 하다가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작년 9월 22일 날 전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 22일 날 전역을 해서 군대에서 이 작심 독서실이라는 비즈니스를 연구를 한 거예요. 안에서 책 보고 막 해가지고 9월 22일부터 전역해서 사실 현재까지 거의 1년 조금 넘었죠. 그 사이에 이 독서실을 사실 131개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군대 안에서 이 갈고 이제 목숨 걸고 사실은 공부 열심히 했죠. 네. 그런 군대에서도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네, 진짜 그러니까 필요하죠. 네. 그 네. 회사는 군대가 있는 동안에 딴 친구들이 운영을 했던 예, 건가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의 연수가 이제 5년 차가 된 거죠. 4년이 넘어서. 오. 네, 2013년도 이제 10월 22일 날 이제 창업을 한 그 되었습니다. 131호점까지 저기 확장하는데 네.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땠어요? 자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왜냐면 이게 임대랑도 연결이 돼야 되고. 네.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젊은 친구들이 이거 하는데 무슨 돈 되게 많이 갖고 시작한 줄 아시는데 사실 저희 스토리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A4 용지 10장 가지고선 3D 그림을 프린트해 가지고 건물주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A4 용지 10장을 가지고선 직영점 이런 공간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종이 10장 가지고선 그 건물주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주한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건물주를 예, 건물주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한다. 예. 이게 바로 작심 독서실이고 앞으로 이게 뜰 거다. 예. 그래서 당신에게 이제 1호점의 혜택을 드리겠다. 예. 그래서 당신의 건물을 좀 우리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냐? 쓸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되게 또라이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특이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래, 야 너네 너무 멋있다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다 대고 근데 인테리어비로 한 3억 정도 주셔야 저희가 이제 이 건물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이분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셨는데 네. 그래 너의 당돌함이 좋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돈까지 주신 거예요. 건물도 주고 돈도 진짜? 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내 최초로 3층짜리 건물 하나를 통째로 독서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호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1호점 어디 청주에 있어요? 있어요. 예? 청주. 청주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런 독서실이 이게 한 건물 전체가 네. 외관이 이렇게 독서실로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딱 만들어지니까 그때 당시에 랜드마크가 됐겠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다 보러 온 거예요. 서울 사람들부터. 거기에 우리가 이제 광고비도 없으니까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엄청 열심히 꼼꼼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블로그를 막 진짜 과장 한 50페이지, 100페이지까지 보더라고요. 블로그 막 뒤에 있는 거를. 그러다가 입소문으로 이게 2호점, 3호점이 동시에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에서 목동에서 누가 저희 거를 한다고 가맹을 한다고 딱 해서 목동에 생기니까 이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한 달에 거의 10개씩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 또 공부에 또 네, 요지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진짜 100만 원 가지고 회사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 가지고 자본금 막 1억 2천
자본금 3억 7천 이렇게 늘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대출, 투자, 엔젤 하나도 안 받고 저희가 순수 다 오. 벌어가지고 이거 오. 지금 네, 매출을 저희가 그래도 150억 정도를 그러게. 진짜 오. 1년 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야, 이건 150억. 장난, 예. 장난이 아닌데. 1년 만에. 네. 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네.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사실 몰랐어요. 이거 투자를 받을지도 모르고 저희가 제가 28살에 같이 창업한 친구 25살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뭐 투자를 받아야 될 생각도 못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이제 투자 받으려고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뭐 이렇게 방송 아웃스탠딩 인터뷰 나가고부터 되게 재밌게 투자자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되게 그 하트요? 재밌는 상황이죠. 엄청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상황이죠. 하여튼요. 네. 굉장히 오, 네. 갑자기 이런 스토리에 지금 그러게요. 지금 네. 우리 훅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돈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바로 나오니까 네. 그렇죠. 돈이 이거는 들어오면 계산이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자금이 이제 텀이 길잖아요. 네. 공사 기간이 45일이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계약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금을 잘 활용하니까 이게 이제 가맹점도 늘려나가면서 그 돈이 이익금이 남으면 또 직영점을 만들면서 이제 투자를 안 받아도 회사에 이렇게 수익 구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직영점으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게 돼가지고 지금은 자생할 수 있는 정도까지 키운 거죠 올해. 예, 알겠습니다. 아, 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우선 두 가지 질문. 우선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대학을 안 가고 취직하게 된 게 뭐 어떤 결정이거나 어떤 계획을 인생의 계획을 세웠길래 그랬던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군대에서 이런 사업 공부를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혹시 군대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네. 우리 그게 쭈쭈를 더- 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네. 이 그 사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네요. 그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그냥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를 나가려고 할 때 그 사실 학교 선생님들 못 나가게 말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모범생이 나가야 되는데 되게 저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책가방 등 뒤로 메고 다니라 그러면 손으로 들고 다니고 막 교복 바지 줄이지 말라 그러면 막 줄이고 티셔츠 안에 입지 말라 그러면 밖으로 티셔츠 빼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막 못 나가게 했었던 상황이 네,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방골이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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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제가 막 그런 막 사고를 치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회장에 나가게 됐고 결국에 학생회장이 됐어요. 그 학생회 소속으로 나온 친구들을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뒤늦게 시작한 친구예요. 그래서 고3 딴 친구 얘기하듯이 얘기해. 그러니까 남의 얘기 자기 얘기를 예. 예. 저도 근데 저도 제가 좀 너무 웃겨가지고 예,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 공부를 되게 늦게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그게 성적이 근데 되게 잘 나왔었어요. 예. 이제 뭐 어떨 때는 뭐 수리 같은 거 2등급도 막 맞고 뭐 예.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고3 때 이제 제가 그 공부하는 목적이 이제 대학교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공부했던 거여가지고 부모님한테 말하고 이제 사회에 바로 나온 거죠.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군대를 어디 쪽에서 현역으로 네 51사단 그 51사단 그 화성에 있는 오. 그 헌병대 수사헌병으로 다녔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제 군대 안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갔잖아요. 그때는 막 세상에 저 다 버린 것 같고 막 한참 막 회사 이렇게 키울 때 갑자기 갔거든요. 그래서 맡겨놓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찌 됐든 간에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간접 경험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세계 100대 기업의 CEO의 자서전을 다 읽었어요. 마케팅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다도강 죄송합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기업의 CEO들의 CEO의 책을 다 자서전. 읽었어요. 네. 예, 그럼 그거 어디서 구해서 다 읽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마존 책을 읽으면 뭐 맨 뒷장에 보면은 아마존 임원들에게 꼭 읽어야 될 책 막 20선 이래갖고 네. 또 써 있고 그럼 또 그걸 또 추적해서 다 읽으면은 그 뒤에 또 추천책이 있어요. 그럼 막 그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책을 다 이제 읽었죠. 그래서 막 다도강도 하고 막 그래갖고 휴가도 막 나오면은 막 회사에 이제 맡겨놓은 직원들하고 가서 막 일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좀 이 안에서 준비를 했죠. 그리고 막 이제 남들 막 놀 때 잘 때 이제 저는 이제 북카페 가가지고 이제 책 보고 막 일하고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는 좀 꼴불견이었고 근데 저한테는 되게
그렇게라도 했었죠. 그래서 면회를 사람들이 그 회사 사람들이 군대로 면회를 되게 많이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하러 왔네. 예, 예, 그래서 막 한 번 오면 막 9시간 동안 못 가고 막 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예, 군대에서. 예,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 사실 뭐 토즈가 약간 프리미엄 독서실을 네. 표방하면서 처음에 나왔잖아요. 네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카피캣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네, 또 맞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차별을 이뤘어요? 그 일단은 그 토즈라는 회사는 창업비 자체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토즈는 다 직영으로 하는 게 정책이었나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그 중간에 가맹으로 하다가 네. 가맹점의 수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중간에 그 토지 회사에서 공동투자 위탁 경영이라 그래서 직영 체제로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영 체제를 돌리면서 이제 토지의 수익률이 되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사실 토지가 퍼스트 무브면 저희는 이제 후발주자인데 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토지가 창업비 자체가 너무 높았어요. 예를 들면 뭐 100평을 창업하는데 토지는 뭐 4억이 든다. 잠깐만요. 카페형으로 만들어서 그런 예. 건가요? 그게? 예, 잠깐만요. 예. 근데 너무 토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이건 약간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는 네. 네. 예, 하여튼 그 회사 네. 아, 네, 그 회사. 예. 네. 요거 약간 애매한데. 네, 예. 뭐 아, 경제 토즈가 네. P에 팔렸거든요. 아, 팔렸나요?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얘기 유니슨 캐피탈이 갖고 죄송합니다. 있어서 몰랐었어요. 네. 풀어도 됩니다. 예, 예. 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그 100평을 창업하려고 하면 예. 그 뭐 A라는 회사, B 회사, C 회사를 다 봐도 창업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희의 2배라던가 아니면 저희의 1.7배라던가 저희의 1.5배 다 이러다 보니까 카페 인테리어로 했기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토즈는. 그거라기보다는 경쟁 상대가 없다 보니까 그래 높게 책정한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그 경쟁 업체들이 쓰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저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친환경이면 친환경 비슷한 걸 쓰던가 또는 같은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 그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D 브랜드 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서울에서 1호점을 낸 게 아니라 지방에서 1호점을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에선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독서실 이용료를 되게 높게 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외곽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금 회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원금 회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인테리어비를 그 원금 회수에 맞춰가지고 계산해서 자재를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경쟁 상들에 비해서 저희가 많게는 2배에서 적게는 1.5배 싸게 된 거예요. 창업비가. 반 이상. 그러면서도 실제 컨셉이 다 모던했거든요. 근데 그때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10개면 10개의 브랜드가 다 모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 왜 클래식이 없어? 야 왜 영국 뭐 해리포터 풍의 왜 디자인은 없어? 이래가지고 저희가 클래식한 인테리어를 고풍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서 거기에 스토리를 입힌 거예요. 남들은 좀 예쁜 인테리어를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커피 브랜드도 그렇고 모든 브랜드들이 나중에는 브랜딩이 안 되면 다 망하는 거를 지켜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 브랜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들리안 도서관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고 저는 아니지만 공동 창업자가 이제 NYU 출신이다 보니까 유학파가 만든 독서실이라고 브랜딩을 했고 저희는 그 매장 확장 전략 자체를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디야 커피나 맘스터치 전략으로 되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블럭 옆이지만 그래도 성과 있는 자리에 들어갔고 브랜딩 전략은 스타벅스 전략 펼쳤고 그리고 이제 좀 월마트처럼 막 2만 가지의 상품을 막 판단 게 아니라 토즈처럼 막 경쟁 상대들처럼 막 그런 막 되게 막 별도 비용들이 많은 게 아니라 되게 심플하게 팔았어요. 코스트코처럼 저희 되게 심플하게 팔아서 고객이 한 번 들었을 때 오케이 계산하지 않고 그거면 다 돼? 그 창업비면 간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이 다 돼? 오케이 다 됩니다. 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심플하게 책을 보는 거예요. 많이 읽으면서 그 각 기업들의 장점들을 잘 접목을 시켰네 서비스에. 네. 그래서 이제 뭐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걸 되게 심플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에게 명분과 명예를 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제가 사장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빠져들어가요. 네. 그리고 나도 왠지 감행해야 될 것 같아요. 감행해가지고 독서실 하나 만들어야 될 것처럼 굉장히 네. 굉장히 에너지가 느껴지고 네. 아주 훌륭하네요. 네. 예. 잠깐만 제가 이거 얘기 너무 됐다가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뭐 잠깐 예, 쉬었다 잠깐 갈까요? 쉬었다가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예.
질문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 마루 180 180 정남 이사님, 이혁희 팀장님, 이상 매니저님께 매니저님, 진심으로 예.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후원의 큰 축인 한국성장금융 성장 성장사다리 사다리 펀드 펀드 예, 서종군 서종군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그 윤종호 윤종호 주임님 주임님.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아, 연말이 이제 거의 연말로 되어가고 저희 쫄지마 창업스쿨도 10주 강의가 다 끝났죠. 예, 무사히 예. 잘 마쳤고요. 예. 예, 오늘 특히 근데 또 네. 연말에 눈이 눈도 오고 그래서 예. 근데 그래도 많이 와주셨어요. 예, 많이 와주셨죠. 예. 그래도. 이렇게 딱 예. 보면 벌써 이렇게 쫙 꽉 찬 게 벌써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상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늘 감사드리고요. 그 예. 쫄투 참관을 어떻게 오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페이스북에 쫄지 말고 투자하라 그룹이 있고요. 거기서 매번 어느 팀이 나올 건지 소개해서 올리고 있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 밤 8시 30분부터 예. 강남구 여기 이게 아니에요. 강남구 부른 줄 알고, 역삼로 180번지 예. 마루 180 예. 1층 마이크 임팩트에서 저희가 촬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뒤풀이가 뒤풀이 있는데 하면서 또 저희의 예. 뒤풀이가 사실은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예. 그래서 뒤풀이에서 편안하게 물어보고 예. 또 속 얘기 다 나오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자세한 얘기까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네. 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이스티와 맥주가 맥주 한 잔이 공짜로 예, 제공됩니다. 무상으로 예, 그래서 제공이 됩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네. 음료수 한 잔을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시간에 맞춰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제 사인이 필요하시다 싶어도 오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덤으로 예, 덤으로 제가 해드리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재밌는 대표님이시고 사업도 단기간에 뭐 150억, 180억까지 그러니까요. 성장시켰기 때문에 예, 사실 예. 이런 스토리를 들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지금 같습니다. 우리 이런 이렇게 급속전 성장한 거는 예. 굉장히 매력적인 우리 대표님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또 질문이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예. 우리 이상 매니저님.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까 대표님께서 그 한국 독서실의 시장 규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6천 개를 찍고 이제 4천 몇백 개 정도 수준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독서실이 다 프리미엄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매점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그 이후에 성장에 대한 로드맵이나 그런 게 혹시 어떻게 되실까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고 그 이후의 로드맵. 네. 우선은 그 독서실 시장 자체만 보면은 이제 1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 이전에 저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이 독서실 프랜차이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처음부터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이게 된 건데 어찌 됐든 저희는 그 학원과 독서실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학원과 독서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온라인 교육 시장이 그런 그 막 성장하면서 온라인 강의 시장이 막 성장하다가 갑자기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그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 대한 그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기주도 학습의 그런 발전이 이제 그거를 독서실이 시작이 돼가지고 학원과 그 독서실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에 학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독서실의 그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서 관리를 해주는 형식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관리하면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받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머릿수를 다 채우면 뭐 더 이상 뭐 매출이라던가 뭐 회사의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되게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했고, 사실 남들이 볼 때는 독서실 비즈니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는 부동산 비즈니스 플러스 부동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직영점을 많이 넓혀서 그 직영을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부동산 매출, 맥도날드처럼 전체 수익의 60%가 부동산에 나오는 것처럼 하고, 저희는 그 안에서 그 저희 인프라를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런 좋은 컨텐츠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유통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을 이 안에서 이제 우리들이 잘 가공해서 이 안에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결국에 그 오프라인을 가져야지 온라인의 그 파워를 오프라인이
결합이 됐었을 때 시너지가 엄청난다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만 가지는 거는 사실은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 오프라인을 갖고 온라인으로 가는 거는 오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의 그런 아이템은 사실 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독서실 시장의 그 한계를 개수로 어떻게 보면 보지 않고 그 학원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장까지 넓히면은 18조짜리 시장까지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진화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두 번째 질문 질문.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작심이란 브랜드명에 담긴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작심. 네. 작심하면은 사실 작심 3일 작심 3일. 이 네.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저희는 일단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 남들이 딱 봤었을 때 바로 구전되고 바이럴 됐어요. 그리고 저희의 막연한 꿈이 글로벌 진출이었는데 뭐 사실 막연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작심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그 마음을 단단히 먹다라는 그 한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작심 삼일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초심이 되게 중요하고 그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 주겠다라고 우리 공간에서 공부를 하면 이래서 사실 작심이라는 그 뜻에 한문의 뜻에 이름을 지은 거고 그게 독서실과 되게 부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1만 개의 독서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브랜딩을 잘해서 이 브랜드를 수출하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브랜드의 키 컬러가 골드, 네이비 그리고 심볼이 부엉이에요. 근데 이 세 개의 모든 의미가 지혜와 철학과 잠깐만요. 부를 상징하는데 골드, 골드, 네. 네이비, 네이비. 부엉이. 예. 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이제 뭐 부와 지혜와 철학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컬러와 심볼이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진출을 이제 꿈꾸면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한국에서도 바이럴 잘 되고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그 작심이라는 걸로 만들게 됐고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예. 하면서 이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네. 창업하시면서 네. 예, 어려운 어려움이 점이나 뭐 사실 뭐 똑같죠. 예, 그 막 우리가 이거 할 거다. 막 우리가 할 건데 할 수 있는데 좀 우리 믿어주라 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는 또 학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고 배경도 없으니 그럼 나돈 필요 없고 내가 할게. 내가 하니까 보여줄게 하고 막 하니까 이제 막 연락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되게 신기한 상황인 거죠. 저도 그래서 되게 큰 회사들이 막 연락 많이 오니까 되게 신기해요. 근데 일단 제일 힘든 거는 이렇게 젊음은 의욕과 막 열정이 앞섰는데 그거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연륜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거기다 저 같은 경우는 학벌도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과거에 다녔던 회사 정도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조금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경험이 있는 나이 많은 뭐 30, 35, 40 이런 분들과 같이 경쟁했을 때 이제 그런 상대적 경험 차이가 사실 되게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했죠. 했죠. 근데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예, 그 막 결과물이 없으니까 막 안 믿어주니까 막 죽을 것 같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처음에 같이 창업했던 분들이 어떤 비전을 같이 쉐어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예.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4년 전이죠. 4년 전에 처음 모여서 했던 그 창업자들의 비전이 뭐였고 그게 지금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질문이죠. 예. 저희는 그냥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공간을 잘 만들자.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에 그러니까 돈을 지불한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컨텐츠들도 그런 사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의 평등화를 가지고 오자가 그냥 처음에 만드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원래 회사 창업했었을 때 막 TV나 드라마에 나오는 저런 막 명문대학교 막 유학파 출신의 뭐 예를 들면 뭐 바리스타라든가 막 예를 들면 막 CEO 이런 사람들만 보고 자란 우리들이 실제는 그런 거 안 나오더라도 현업에서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시켜 줌으로써 그거를 이런 세상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일로 창업을 처음에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더욱 확신이 든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돈과 상관없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라던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평등하게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뭐 어떤 일을 만약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는 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사업에 대한 열망을 품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 이제 꿈과 야망이 생긴 건데, 만약에 제가 부모님이 만약에 뭐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제 꿈도 사실은 조금 더 한정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성격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평등하게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가 처음이었고, 그걸 이제 하면서 이제 발전하면서 지금 뭐 독서실에서 뭐 부동산 비즈니스에서 이제 그 안에서 컨텐츠를 유통하자라는 것까지 이렇게 발전돼서 이렇게 사업이 가는 것 같고요. 저는 창업자를 6년 전에 그 벤처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네, 그 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갑자기 근데 군대를 갔는데 거기 병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 같은 건물에서 제 이등병인데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많이 또 챙겨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 군대 안에서 이제 저희가 카페에서 이제 비즈니스 얘기 계속하면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고 내가 사업을 막 이렇게 안 하다가 온 게 아니라 정말 최고로 바쁠 때 군대 갑자기 들어오게 됐거든요. 군대 오는 그 당일날까지도 일하다가 왔어요. 막 들어가 입소할 때까지도 전화하다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끈끈한 게 이제 지금까지 유지돼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 11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진짜 막 제가 진짜 그 131개 영업을 진짜 직접 다 만나면 다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막 밤새면서 뒤에서 우리 홍 이사가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이제 좀 그 군대에서 힘들었던 게 공유가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 하나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 대표님이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감정에 젖으시는 게 약간 느껴져서 올라와. 예, 울컥했어요. 예. 제가 울컥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예.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심이란 브랜드로 어느 정도 이미 위치에는 오르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 이제 확장 전략에서 보면 이미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새로운 기존의 독서실과 다른 모양을 잡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카페나 이런 데들이 마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처럼 확장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스타트업들이 요즘 많이 머물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유 사무실 같은 곳도 굉장히 빨리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라는 부분이 좀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개인이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양쪽에서 또 이렇게 시장을 점유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작심이라는 브랜드가 혹은 이제 독서실 컨셉이 어떤 방향성으로 더 확산하실 수 있고, 그런 걸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공유 사무실이나 아니면 커피 뭐 전문점 같은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그 독서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커피숍이랑 경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시장 자체가 완전 좀 지금 단계에서는 그 커피숍이랑 경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학원과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와 결국 뭐 중첩되는 그 경쟁 상대는 뭐 커피숍이 있죠. 뭐 지금 할리스가 스터디 카페를 뭐 런칭하고 뭐 그런 뭐 이디야 커피도 이제 뭐 슬슬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뭐 많은 데들이 스터디 카페로 넘어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잠깐 머물러다 떠나는 고객들이 아니라 진짜 그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본인들이 결국에 성취하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 공간에 오면서 돈을 소비하고, 그 내가 자기주도 학습 공간에 있어서 돈을 소비하는 거에 돈을 내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덤으로 이것도 있어 하면서 너는 결국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세팅이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뭐 학원 안 가도 돼. 라는 시장으로 사실 우리가 경쟁 상대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뭐 공간 비즈니스에서 치고 올라오지만 뭐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는 요 시장은 일단은 이렇게 두고 우리는 지금 그 사교육 그 학원 이 비즈니스랑 지금은 경쟁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지금 경쟁해서 우리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해야 그 뭐 스터디 카페랑 뭐 카페랑 경쟁하고 이런 거는 그냥 오케이 뭐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코킹 스페이스 경쟁하는 거 뭐 할 수 있죠. 네. 그거는 근데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번에 교대 뭐 한 160평짜리 사무실도 입점하면서
사실 코킹 스페이스도 런칭하거든요 이번에. 되게 뭐 유명한 그 나이키라던가 막 이런 되게 유명한 뭐 디자이너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그 명성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엎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디자인한 것처럼 공간을 만들고 그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가격을 저희가 2분의 1로 해버렸어요. 그 사무실 그 이용하는 가격을. 그러면 사실은 하드웨어가 좋고 그런 가격이 싸고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서 줄 수 있는 그 네트워킹 뭐 그런 서비스를 다 빼버렸거든요. 사실 불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위워크에 한 6개월 있었는데 그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또 밖에 나가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11인용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우리 보고 임대료를 520만 원 내라는 거예요. 520만짜리 월세방을 알아보니까 장난 아닌 거죠. 막 좋은 방법 과죠. 예, 너무 멋있는 데 갈 수 있는데 여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쌀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사실 교대에다가 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페파랑 한번 싸우고 로봇이랑 한번 싸우고 그다음에 위워크랑 한번 싸워가지고 한번 이기면은 뭐 좀 그 시향도 저희가 좀 중첩되지만 뭐 저는 무조건 이길 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네. 페파하고 로봇은 다 이거 가깝게 있는 분들이라 좀 그렇고 네. 위억이랑 잘 싸우시면 저도 페파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아주 잘 싸우세요. 네네네네네. 예.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네. 자, 이 대표님. 네, 네. 이게 뭐 우리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전 그 실제 이렇게 독서실로 프리미엄 그러니까 작심으로 바꾸고 나서 건물주들의 평균 수익이나 이런 수익률이 얼마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뭐 150억 정도 하게 되면은 뭐 영업이익이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좀 바뀔 수 네.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는 네. 그 한 18% 정도 돼요. 영업이익률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수익률도 괜찮다고 보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매출은 어떻게 잡아요? 저희의 매출은 저희 매출이요? 예. 뭐 가맹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100평을 하려고 그러면 2억 3천이 필요한데 그 2억 3천을 저희에게 일단 저희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그거는 이제 가맹비, 인테리어비. 네, 인테리어비를 입금을 하고 저희는 도급을 주면서 그 중간에 예, 이익금을 예,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로열티 이제 매월 예, 예. 우리 회사에게 주는 로열티로 두 번째 매출을 창출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직영점 이제 매출을 저희는 이제 저희가 사업자를 이제 밑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사업자에서 독서실 사업자를 내서 그 직영점의 매출이 이제 본사 매출로 잡히는 이렇게 세 가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그 직영점의 경우에는 매출 전부의 거기서 나오는 거래는 다 매출로 잡히는 그렇죠. 거고요. 지분 100%가 이제 저희 소유가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로열티 수입만 그냥 매출로 잡히는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건물주들이 이렇게 뭐 설득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바꾸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정도 더 개선되십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임대 노는 것보다 우리 걸 유치시켰었을 때 3배 이상 돈을 더 이익금을 벌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말을 드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서울 경기권 진출은 사실 저희가 서울 경기권에 매장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에서 확장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고 뭐 시장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방에 확장을 했는데 실제 지방에서 거의 한 30-40% 정도가 다 건물주세요. 건물주고 상가주인데 실제로 수익률이 한 3배 정도 이상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뭐 그렇게 수익률이 한 3-4배 정도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장 머리 아픈 거는 건물주가 또는 상가주가 임대를 놨었을 때 그 임대를 놓은 사람이 잘 돼야지만 제가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즘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임대를 잘 못 내요. 그리고 특히 저희 비즈니스는 1층, 2층, 3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거든요. 뭐 7층, 8층, 10층, 5층 막 이렇게 올라가요. 임대가 잘 안 되는 안 건가?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공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방에. 그냥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본인들은 이걸 놀리느니 차라리 임대료 정도만 나오면 된다라고 저를 입점을 시켰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선순환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건물주, 상가주 타겟으로 이제 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 상가주 건물주들이 경기권, 서울권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본인 건물 꼭대기층에다 저희 거를 입점시키고 실제로 그 분양팀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를 입점시켜서 분양하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전 오늘 되게 인상 깊었고요. 이렇게 또 젊은 그 창업자의 열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그동안에 뭐 사업에 부침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단기간에 좀 준비도 더 열심히 했겠고 단기간에 그 1호점부터 130 몇 호점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뭐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패스트 5도 사실은 PE에서 투자받고 토주도 PE 쪽에 인수되고 그런 걸 보면 이런 거는 예측 가능 비즈니스화 된 거거든요. 현금 흐름이 그렇죠. 예측 가능한. 그래서 얼마를 투입하게 돼서 몇 군데 열면은 뭐 캐시 아웃이 어느 정도 될 거고 충분히 예측한 규모까지는 잘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엔 여기서 네. 한 4-5배 정도 올리고 나면 여기도 충분하게 네. M&A가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냥 캐시 비즈니스니까 그렇죠. 거의. 예. 예. 그렇습니다. 되게 잘 예. 선순환 구조까지 잘 올려놓으신 거는 대단한 또 어떤 그 역량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대표님도 예, 당연히 예, 뭐 네.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뭐냐면 사실 이제 만약 그 우리 대표님이 한 6개월 전에만 만나가지고 했었더라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저희 투자 올인. 그냥 올인이죠. 예. 왜냐하면 초기 기업이고 초기 상태고 그 다음에 대표님처럼 이렇게 남다른 이력 사실 그렇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네. 이 패스로 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사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나 이런 게 뚜렷해야 되는 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 확 느껴지잖아요.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이 회사는 매출이 100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됐어요. 네, 이제는 그렇죠. 이런 단계에서 한 번 더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정확한 이제 사업 예측도 필요할 것 네. 같고 사업을 체계화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약간 11명은 조금 적은 거 아닌가? 100억 매출하기에는 좀 너무 물론 영업이익은 많이 나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맞는 건가는 의문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생각엔 빨리 우리 대표님은 어느 수준까지 딱 올라가서 또 하고 새로운 거에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집중력과 그 군대에서 공부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게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 군대 안 가봤지만 예비군 훈련을 끝냈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예 아무튼 네. 뭐 그렇습니다. 자 회사에 돈이 지금 얼마 펀딩하고 계세요? 저희는 80억 예, 80억 펀딩을 하고 계시고 네. 예, 준비하고 있고. 예. 네. 대충 회사 가치는 뭐 레인지는 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저희는 그 예. 밸류는 450억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 남구야 너무 높다. 좀 하자. 예. 그래서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이 좋은 비즈니스와 잘 키워온 거를 이 기회를 절대 제가 욕심을 부려서 놓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그냥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만 하면 저희는 뭐 이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투자도 그렇게 뭐 어쨌든 뭐 질러보고 그리고 또 뭐 그걸 받아들이면서 일단 1라운드 잘 가서 또 밸류 키우고 대출 최대한 받아가지고 우리는 뭐 돈을 사실 많이 받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받고 그 다음에 대출 받았을 때 받고 키우고 이제 해서 저희는 벌써 미래에셋 상장 주관사 정해가지고요. 그래서 오. 사실 도움 받으면서 사실은 내일 또 미래에셋에서 또 되게 그 IR을 하라고 막 내 팀을 불러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IR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미래에셋 가서. 그러니까 투자사를 불렀다는 얘기죠.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좀 이제 전문가들 붙고 저희도 이제 회계법인도 바꿔가지고 회계감사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는 좀 이제 기가 모여야죠. 지금은 제가 막 이렇게 막 파이팅해서 끌고 왔지만 뭐 이제는 이제 제대로 견고하게 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인원도 그거 좀 적다. 근데 뭐 어느 정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벌어서 저희 다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람을 못 뽑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예. 고정비진가가 저희 지금 사무실이 12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임대료가 200만 원짜리 사무실 쓰면서 지금 한다는 게 사람들이 오면 막 사기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정도로 예. 이제 저희를 보니까 강 대표님 1년 전에 군대 나오자마자 만났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아무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80억 필요한데, 자, 이 대표님 어떻게? 제가 예. 코그니티브 나왔지만 예. 코그니티브 우리 저기 후배한테 연락해서 네. 빨리 투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한 10억은 제가 예. 예, 펀드가 작아가지고 10억은 투자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진짜 네. 진짜 이 좋은 비즈니스를 좀 잘 만들고 싶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꿈은 있어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저 같은 친구가 잘 또 선 사례가 돼가지고 그런 제가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그 강의를 또 가면서 이 창업 동아리라든가 이런데 가서 이렇게 희망을 주는데 이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희망은 희망이고 성공 사례가 있으면 더 낫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잘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예. 홍 대표는 어떻게 예, 제가 보기에는 투자 검토를? 예, 450억은 좀 부담스러운 밸류인 건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미리 다 당겨온 느낌이 들고요. 네. 밸류가 맞는다면 제가 생각에는 상당 부분은 왜냐하면 1년 동안에 이런 11명에서 100몇 개 이상의 가맹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면 앞으로 그렇죠. 1년이 생각하면 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는 제가 보기에 뭐 400억 밸류는 아닌다 하더라도 그 정도 낳는다 하면 상당 금액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아무튼 예, 대표님 오늘 나오셔서 정말 아주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업 파이팅. 예, 얘기입니다. 예,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